한 주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점들을 보면 좋을지 미리 좀 시선을 절대전략에서 옮겨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장 한마디부터 들어볼까요? 네, 쉬어가는 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평이하게 쉬어가는 중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좀 더 알려주세요. 사실 장중에는 쉬어가지 않았죠. 장중에는 위로 아래로 특히 외국인이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이긴 했는데요.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환율도 그렇고요. 이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시장의 모습이 이 최근의 시장도 그렇고요. 이 오늘 시장도 그렇고 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오늘 장에서의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좀 전에 제가 외국인은 쉬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외국인이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였죠. 위로 아래로. 근데 다행히 위로 갔다 아래로 가면 좀 기분 상하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근데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습니다. 이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해서 한 750억 정도 순매도까지 갔다가 종가에는 거의 500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줬는데요. 환율하고 좀 같이 움직였죠. 외국인이 순매도가 좀 강하게 갔을 때는 이 달러원 환율,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었고요. 한 10원 정도 상승을 했다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한 4원 50점 마이너스로 마감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외국인과 환율, 장중에 환율이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좀 펼쳐졌고요. 그럼 장 초반에 왜 매도가 나왔었나? 외국인이 750억 순 매도한 게 11시에서 12시 사이 정도, 한 11시 한 40분 정도의 순 매도가 가장 좀 절정을 이뤘었는데, 이때까지는, 장 초반부터 이때까지는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많이 파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매물을 출회를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는 것도 아니었어요. 천천히 팔면서, 수익이 조금 났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도하는 성격의 이런 매도가 장 초반에 좀 나왔었고요. 하지만 12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외국인의 매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한 2시 반 정도에 결국은 순매도와 순매수 금액이 거의 같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화되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외국인이 바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한 12시 정도까지는 차익 실현하느라고 바빴고요. 12시 정도부터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은 있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펀드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차익 실현하는 펀드가 있었고 오늘 아침부터 장 종료까지 계속적으로 사는 펀드가 있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은 조금 더 사는 쪽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팔았고요. 사는 쪽 펀드는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 좀 사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강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2,400에서 2,500 사이 여기가 박스권이지만 그래도 매력적으로 판단한 외국인들이 있었고 환율도 미국에서 12월에 FOMC에서 50bp 올릴 거고 국내에선 25bp만 올렸지만 환율이 벌어지더라도 그래도 길게 봤을 때는 환율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외국인의 수급이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목별로는 오늘 이 종목 빼고 얘기가 안 되죠. 위메이드 시가총액이 결코 작지 않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믹스라는 이 코인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위메이드 관련된 3사가 모두 다 하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코스닥에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좋지 않았죠. 코스피는 오늘 약보합 정도로 마감했는데 코스닥은 0.63% 하락이 조금 더 깊었습니다. 근데 이 하락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게 오늘 이 위메이드 관련된 이 삼형제의 매도가 가장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을 확실히 좀 많이 분석을 해주셨네요. 외국인 동향이 어땠는지.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는 위믹스 여파가 워낙에 커서 이렇게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는 11월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에 주요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다음 주에는 소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밤 이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고요. 그리고 월요일이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미국의 한마디로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은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내는 부동산이고 미국은 소비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미국의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고 그동안 이 쇼핑에 대해서 소비도 많이 좀 위축이 된다 이런 우려감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는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호실적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가 얼마만큼 이 예년과 같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소비가 또 굉장히 또 많이 이루어지면 경기 침체로 안 보고 다시 경기에 대해서 좀 좋게 해석할,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많이 벗어나면 경기가 별로 안 나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소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같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 부분이 확실히 좀 양날의 검인 것이, 사실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리 인상하고 그러는 게 큰 틀에서 보면은 돈을 좀 적게 쓰고 이런 부분도 지금 연준에서 의도한 바가 있을 텐데, 소비가 너무 안 이루어지면은 이 부분이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고, 소비가 너무 또 잘 이루어지면은 연준 쪽에서는 지금 괜찮구나, 그래서 금리를 우리가 애초에 좀 계획했던 대로 더 올려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소비가 잘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시장의 반응 어떨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우선 가능성은 소비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소비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경제 지표들이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안 좋죠.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이쪽으로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좀 이 기대보다는 좀 잘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고요. 아마존이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비는 좀 줄어들 가능성 면에서 좀 더 높고, 근데 소비가 또 굉장히 좀 잘 나오면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오늘도 쉬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경기가 조금씩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천천히 올리겠다가 시장의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안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비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얘기 분명히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12월에 무조건 75bp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매파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얼만큼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는 예상보다는 좀 안 될 가능성 면에선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우선 이 소비도 뭐 잘 봐야 되겠죠. 변수가 발생하면 변수에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우선 좀 낮게 보고요. 이 박스권, 얇은 박스권, 더 얇아졌습니다. 박스권이 2,400에서 2,500선 정도 얇은 박스권 내 등락이 거듭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격적으로 좀 매력이 높은 섹터, 뭐 대표적으로 은행주 요즘에 좀 가격적으로 매력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은행주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한 이틀 정도 반등을 했죠. 이렇게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철강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얇은 박스권인데 박스권이 얇아졌다는 얘기는 순환매 일어날 때 순환매 속도도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확실히 뭐 실적 좋아지고 가격이 좀 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소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서 이어지는 이번 주말 소비 시즌 어떻게 숫자로 찍힐지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또 지수에 대해서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박스권 2,400에서 2,500선 그 사이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고요. 은행주 얘기가 살짝 나오네요. 이쪽으로도 관심 가지고 움직하다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죠. 미스터 진단 두 남자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특별한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종목 전문가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 두 분이 도와드리고요. 02-2128-3388, 2128-3388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확실히 좀 쌀쌀해진대요. 너무 마음 놓으시지 마시고요. 이제 든든하게 옷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